네,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 자동차 담당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보고서의 제목을 이미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적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라서 글로벌 산업 전체적인 수요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를 보면서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공급, 생산 쪽 차질과 관련돼서 간단히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중국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 미국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생산 자체가 현재 거의 대부분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신차의 생산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은 중국이 현재 28%, 그리고 미국, 유럽이 각각 12, 23.4%로 이 세 군데 지역이 거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는 한국, 일본, 인도가 현재 4%, 11%, 5%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 지역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되었는데 현재는 이 지역만이 가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글로벌 지역의 생산 공장이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 지역 역시도 이제 중국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생산 능력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럽 지역만 따져보았을 때 현재 생산 차질 대수가 거의 300만 대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이제 연간 생산량 대비해서는 6%에 달하는 매우 큰 생산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각각의 업체들의 생산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은 사실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산 비중이 GM은 23%, 그리고 이제 포드, 클라이슬러가 각각 44,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이 48%, 다임러 65%, 그리고 이제 피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69%, 그리고 PSA가 90%, 르노가 80% 비중으로 유럽의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면 이제 일본 업체인 도요타, 그리고 이제 한국 업체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 외에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좀 골고루 그 시설 자체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판매 쪽에서도 이런 저희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볼 텐데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은 생산이나 판매가 좀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반면에 한국 업체 그리고 일본 업체,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별 분포가 좀 고르게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포트폴리오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지역에 이제 그 판매나 생산의 차질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 업체에 타격이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요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 중국에서는 수요가 타격을 받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쉽게 해소가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글로벌리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단순히 생산 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물 경기 전체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수요 자체에 이제 좀 영향을 받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수요 전망을 이제 10% 감소라고 적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 이상 낙관적인 상황에서 10%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었던 중국과 이제 한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에 가장 이제 코로나19가 피크를 찍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 판매 현황에도 나타났습니다. 2월에 전반적인 이동 제한이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2월 달 저희가 주간으로 볼 수 있는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거의 영업 활동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월 첫 주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 판매량 자체가 1,000대를 넘지 않으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 영업 활동의 기능들이 마비되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월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80% 빠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3월로 넘어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별 저희가 판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이제 그 하루 판매량이 15,000대에서 그래도 이제 2만 대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기준으로는 이제 한 40% 좀 안 되게 실제로 이제 월 판매량이 빠지면서 일단 감소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YOY로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는 건 아닌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한국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역시도 2월 달 판매량은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설 연휴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다소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이제 2월에는 설 연휴가 작년에는 이제 1월이었기 때문에 YOY 플러스 전환을 예상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2월 달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3월이 좀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계속해서 YOY 마이너스가 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반면에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YOY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저희가 신차 효과가 없었던 쌍용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저희가 국내 5개사 를 놓고 봤을 때 나머지 4개사는 다 YOY 플러스 반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차 효과 그리고 정부의 개조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서 실제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좋았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저희가 전체 패턴을 앞두고 봤을 때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패턴을 적용시킬 때 결국은 한국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중국처럼 3개월 정도의 3개월 이상의 수요 타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3월 이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시장 자체가 여기는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조금씩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현대차 또는 다른 이제 OEM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딜러샵 자체의 전반적인 이제 현재 활동 수준을 정상적인 수준 대비해서 50% 내외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국 1, 2주 차는 좋았던 상황이 반영되었고 이제 3월 중순 이후에는 안 좋았던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서 판매량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 판매량이 현재 40% 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한 1년에서 한 이제 1년 반 정도가 실제로 시장 충격에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저희가 조금 추이를 살펴보긴 해야 되지만 코로나19의 소강 상태나 또는 이제 각국의 방역 또는 이제 의료시설과 관련된 조치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모습이 얼마나 장기화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시장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ALG라는 미국의 이제 그 자동차와 관련된 수요 전망 기관의 수요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낙관적인 숫자가 이제 1,530만 대 정도 수준이고 비관적인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110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700만 대의 그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일부 이제 약보합 정도의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는 1,680만 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680만 대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전망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시나리오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5월 정도부터는 소강되고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상황에 경기 부양책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래도 10% 감소하는 데서 머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코로나가 여름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 자체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 35%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이제 코로나19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이제 확진 추이를 놓고 봤을 때 2월 말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3월에는 대부분 이제 온기로 이런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판매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각국의 이제 실제로 유럽 내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렇게 놓고 살펴보면은 두 국가가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그리고 8% 정도 수준이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하면은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가장 큰 시장은 독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와 별개로 올해부터는 유럽에서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 수요는 일부분 한 2%에서 한 4%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조금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로 저희가 이제 판매 동향을 보면은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이미 85% 감소하였고요. 스페인은 69%, 그리고 프랑스는 7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주요 판매 국가로 5개 국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개 국가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38%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과 미국 이렇게 좀 지역별로 전반적인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저희가 감소 현황을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전망치를 좀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체별로 실제로 각 지역의 이제 엑스포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의존도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의 이제 그 구조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각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좀 글로벌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전반적인 신차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8년 당시를 이제 되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유동성에 좀 충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수요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특히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008년의 금융위기와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로 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글로벌 수요 자체의 충격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 부양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코로나19에 따른 좀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일단 유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부터 크게 이제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 판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산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도 빠르게 좀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회복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이후에서 어느 정도의 부양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유럽의 회복 속도가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유럽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전반적인 재무적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 당시에 구조조정 진행 당시에 주요 업체들의 MS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3사가 재무적으로 이제 부침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챕터 11 파산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 3사의 그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2007년,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발생되기 전에는 이제 MS가 54%였는데 저희가 금융 위기를 겪고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2011년에는 43%로 10% 포인트나 낮아졌던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낮아진 시장 점유율,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이 MS를 다른 회사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은 주로 이제 한국 업체 또는 이제 유럽의 OEM들이 이제 이 MS를 뺏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역시도 결국은 이제 저희가 시작된 원인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이제 리스크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동성 이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업체들의 간단하게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인데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의 한 154억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이제 급여를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유동성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무적으로 이제 유럽 지역의 판매량 급감이 좀 다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일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인 현대기아차 역시도 아직 관련돼서 뭐 정확히 어떤 방안으로 자금을 얼마만큼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 수요 감소,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기 충격 영향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각 업체별로 지역 의존도에 따라서 실적 차별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굉장히 유럽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90%, PSA는 27%, 그리고 이제 그 FCA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3의 미국 비중을 살펴보면은 GM이 37%, 포드가 48%, 그리고 이제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50%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유럽 비중이 일부 높긴 하지만 중국, 미국 그리고 기타 지역에 이제 비중이 있고 도요타나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지역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시장 충격과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 속도가 느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의 조금 실적 악화에 따른 좀 재무적인 충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도에 이제 미국 업체들이 시장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 기회로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2009년에 충격을 받아서 미국 이제 업체인 GM 그리고 이제 클라이슬러가 MS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반면 이 당시를 기회로 삼아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번 레벨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기회를 저희가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주 요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시장 니즈에 맞춘 신차 출시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를 필두로 해서 실제로 신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9년 당시에는 유가가 굉장히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비 가성비가 좋은 이제 이런 세단에 대한 굉장히 이제 수요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현대차가 좀 제품력이 좋은 신차를 출시를 하면서 MS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SUV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오면서 SUV 위주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SUV 비중을 보시면은 2014년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서 현재 이제 이거는 픽업 트럭을 제외한 숫자인데, 픽업 트럭을 제외하고도 50%에 가까운 세그먼트 비중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SUV와 관련된 모델 라인업을 늘리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MS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SUV와 관련된 신차가 나올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SUV와 관련된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실제로 좀 모멘텀 강화는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네시스 라인의 모델 라인업을 강화를 하면서 SUV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네시스 라인 자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ASP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믹스 개선에 저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서 시장 수요는 감소를 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시장이 한번 충격을 딛고 나면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각국의 부양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체 역시 시장 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떤 업체들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그리고 2020년이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2018년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